해봅시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 HV 그리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고, 특히 HV 보드에 집중을 해서 그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LV 회로 쪽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배터리팩 먼저 다 완성한 다음에 LV로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팩 지금 2월달 안에 그래도 LV 보드가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게 하루아침에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LV 보드에 대한 이해도 조금 갖춰놓은 상태에서 제가 파트 분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유진이랑 도현이가 BSPD를 맡고 지금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지만 RTD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좀 아날로그 설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 회로 설계 관심 있으신 재호랑 병원 씨랑 민석 씨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봐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했던 부분을 아날로그 회로로 좀 대체를 해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상.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담아서 오늘 스터디 할 거고, 대충 이래요. 저번에처럼 저번에 HV 그리드에서 설명을 쭉 했다면 이번에는 GLVS 그라운디드 로우 볼티지 시스템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의 현재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LV 보드에 대한 논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BSP 따로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뭐가 변경되어야 하는가, 뭐가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번에 우리 컨셉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작년에는 LV 보드 컨셉이 뭐였죠? 작년 같이 하신 분들 원보드였죠. 원래 LV 보드가 6판이었어요. 판이 6개, PCB를 6개 떠야 돼요. 근데 우리 LV PCB 한번 주문할 때마다 최소 주문 수량이 5개씩입니다. 6개 뜨면은 30개가 오겠죠.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고, 신호들이 오갈 때 점퍼선으로 다 오가기 때문에 배선이 엄청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해서 하나의 보드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하나의 보드로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점퍼 선 수도 많이 줄었고, 또 그 볼티지 드랍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로적 안정성도 좀 더 좋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작년 컨셉은 이랬고, 그럼 올해 컨셉은 뭘까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컨셉 회의를 오늘 조금 해볼 것 같고, 그다음에 저번에 데이터 시트 보는 법이랑 소자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우리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에 적용할 수 있을 레벨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 분배하고 마무리할게요. JVS부터 해봅시다. HV 그리드는 저번에 했으니까 제외하고, 그라운디드 로우 볼티지예요. 어디에 그라운디드 돼 있죠? 배터리가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근데 그 마이너스 극을 우리는 차체에다가 접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디드예요. 실제 설계에서도 그 그라운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접지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차체 프레임에다가 접지하면은 CC 그라운드라고 하게 되고, 뭐 땅에다가 하면 어스 혹은 말 그대로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설계에서 실제 쓰이는 스케일이고요. 하여튼 우리는 CC 프레임에 접지되어 있는 LV 시스템을 다 GLVS라고 부를 거고요. 그 GLVS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쭉 이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냥 구동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웬만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쿨링 시스템 하면 뭐가 있다 했죠? 2개 있다 했는데 대답해 볼 사람. 차량에 쿨링이 필요한 거 뭐가 있죠? 어허. 에어컨? 배터리? 맞아요. 배터리랑 모터. 정확해. 배터리는 우리가 공랭 팬으로 시키죠. 그리고 모터는 수랭으로 시킵니다. 그 둘 다 GLVS에서 파워를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 차량에서 문제가 됐다는 그전 기록은 없어요. 근데 다른 차량들 보면은 GLVS를 전류를 많이 쓰게 되니까 볼티지 드랍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량에서는 어느 정도 볼티지 드랍이 생기는지 좀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 혹시 만약에 볼티지 드랍이 좀 심각하다, 차량의 안정성에 문제를 미친다, 그러면은 요거 뺄 겁니다. 그럼 쿨링 시스템 누가 주냐? HV 그리드에서 우리 DC-DC 컨버터 사용하기로 했죠. 그 또 하나의 DC-DC 컨버터, 아마 모듈형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때는
최소 5A는 출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컨버터를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5A 출력에 몇 W지 그러면? 12V 아마 쓸 테니까 5 곱하기 12 한 60W짜리 최소 60W짜리 DC 컨버터를 써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는 브레이크 등이나 브레이크 등도 LV 보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논리가.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트 포함해서 얘네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LV 시스템에는 제일 중요한 거 SDC, 우리 얘기 되게 많이 나왔죠. SDC를 포함해서 RTD 시스템, 트살 그리고 BSPD 이렇게 크게 4개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 위주로 오늘 설명해 줄 거예요. 전체 배선도 저번에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 배선도에서 대충 여기가 다 HV, 여기가 LV 이렇게 보면 됐었는데 오늘은 LV를 집중할 거고 LV 배터리에서 나온 전력을 사용하는 친구들입니다. 얘네들 다. 그래서 대충 여기 페달에는 우리 딱 3개 들어가요. 하나 BOTS, 하나 엑셀 센서, 하나 브레이크 센서. 엑셀 센서 왜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차량한테 모터에다가 우리가 지령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어 배우신 분 있나요? 제가 3학년 때 배웠나? 그 속도 지령을 줘요. 우리는 모터에다가 속도 지령을 주게 될 때 그 속도 지령을 뭐에 레퍼런스로 줄까요? 차 속도 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엑셀을 더 깊게 밟죠. 엑셀을 깊게 밟는다는 게 뭐예요? 엑셀에는 로터리 센서가 있습니다. 로터리 센서는 뭘까요? 로터리 돌아간다는 뜻이죠. 각도 센서예요. 우리가 엑셀을 1도 밟았는지 30도 밟았는지 그 각도를 읽어와서 모터 컨트롤러에다 줍니다. 너 지금 엑셀 30 밟았으니까 지령 30에 해당하는 속도로 모터를 구동해. 이거를 모터 컨트롤러한테 주는 그 센서가 엑셀 센서입니다. 제가 엑셀 센서라고도 부르고 로터리 센서라고도 부를 건데 같은 거예요. 엑셀 센서가 곧 로터리 센서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센서. 브레이크는 왜 센서가 필요할까요? 브레이크 전자식 브레이크일까요, 우리? 아닙니다. 위험해서 쓸 수 없어요. 유압식 브레이크고요. 전기가 없어도 작동을 합니다. 브레이크는. 그럼 센서 왜 필요하냐? 말 그대로 진짜 센싱하기 위해 필요해요. 과거는 아니고 원래 우리 차량에서 지금 2가지에서 쓰이는데 하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알아야겠죠. 왜? 브레이크 등 켜야겠죠. 그리고 BSPD 작동시켜야 되죠. 브레이크랑 엑셀이 동시에 0.5초 이상 밟히면은 차량이 셧다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알기 위한 방법으로 브레이크 압력 센서를 둡니다. 브레이크 유압식 브레이크라고 했죠. 브레이크를 발로 밟게 되면은 유압 실린더 내부 유압에 의해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꽉 잡게 됩니다. 이 부분은 셰시팀에서 만들어 줄 텐데 그 잡는 압력의 변화가 있겠죠. 그 압력을 읽어오는 T자 모양 그 금속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가 페달부에 있습니다. 얘도 그럼 당연히 센서니까 전력 계통이 필요하겠죠. 그 전력 주는 거 있고 하나 BOTS는 뭘까요? 작업한 사람들도 BOTS 잘 모르는데 왜 머릿속에 기억에 잘 안 남나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서 그래요. BOTS 그냥 스위치입니다. 그냥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스위치 있죠. 우리가 수동으로 개폐하는 스위치. 그 스위치를 브레이크 뒤에다가 달아놨어요. BOTS가 일단 뭘 위해 필요한 거냐면은 브레이크 오퍼레이팅 트러스트 시스템이었나? 뭐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제동 장치 타당성 시스템이에요. 한국어로 하면은. 그래서 뭐냐? 브레이크가 혹시 고장나. 브레이크가 진짜 기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때 차량을 끊어줘야 됩니다. 시동을.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SDC 신호 12V 쭉 가는 선 하나에다가 직렬로 스위치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일정 우리가 원하는 각도 이상으로 밟혔을 때 브레이크가 깊게 콱 밟혀지면서 정확히 말하면 부서지면서 뒤에 있는 스위치를 탁 그냥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끊기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이름 BOTS예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그냥 스위치다. 그래서 페달부에는 3가지 요소가 있고 모듈 박스 이번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모듈 박스는 작년 소프트웨어 팀에서 사용했던 로라 센서라든지 GPS 센서 이런 센싱 해주는 애들이 아두이노도 여기 들어가고요. 다 넣어줬었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팀이 우리 일렉트릭 팀으로 합병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구동 후에 넣을지 말지 한번 다시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듈 박스 있었고 대시보드에는 스위치들과 LED 딱 이렇게 두 종류 들어가요. LED 좀 다양하고 스위치 다양합니다. 우리 운전자가 키 스위치를 올려줘야 시동이 걸리고 뭐 RTD 버튼을 눌러줘야지 그 RTD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스위치를 다 대시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이 되게 두껍고 복잡하긴 한데 이 부분은 그냥 신호선 플러스 그 LED LED에다가 전력 주는 선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LED 선에 뿔마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라운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우리 셰시 접지니까 차체에다가 접지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마이너스 박아버리고, 왜냐면 이거 선 하나당 커넥터 하나 다 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거 얼마나 귀찮은 작업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다 넣어놓고 플러스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좀 배선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민석 씨도 관심 있다 했던 그 배선 설계 부분에서 이런 센스를 좀 발휘를 해봅시다. 배선 좀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BMS에 있는 그 좀 까먹었네. 대시보드 같은 그 운전자가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어떤 인디케이터를 달아둡니다. 그래서 그거 캔 하이로우선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감싸는 배터리 인클로저가 있어요. 이건 그냥 벽돌같이 생긴 LV 배터리가 있고 걔를 알루미늄 케이스로 감싸줍니다.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뿔마가 출력이 돼서 LV 인클로저 안에 있는 LV 보드한테 줍니다. 과거에는 그 뭐 볼티지 디바이더라든지 뭐 이런 회로가 따로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LV 전원이 여기 인클로저로 넘어와서 이 안에 있는 LV 회로들을 작동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얘네들 4개의 커넥터고요. 커넥터는 전류량에 맞춰서 두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필요한 애들은 4구짜리 선 두꺼운 애들 통과시켜서 커넥터를 연결을 해주고 12구짜리, 24구짜리, 24구짜리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전류 계산 다시 해보니까 4구짜리 하나랑 그냥 24구짜리 여러 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최대한 통합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그런 식으로 또 설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배선할 건 아니니까 대충 배선은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뒤에서 할 우리 LV 회로들은 요 내부에 있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를 볼 거예요. LV 박스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LV 박스 내부에는 LV 보드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BSPD 보드. 보드는 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LV MS, TS MS, 그 다음에 그 뭐지? 보조 스위치 하나, 또 TSMP, GLVS-MP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뭐냐면 LVMS, MS라고 되어 있는 거 뭐죠? MS 뭐예요? MP 뭡니까? T 메저먼트, P는 포인트. TSMP 트랙티브 시스템 메저먼트 포인트. 그래서 우리 그냥 바나나 잭 2개 해서 전압재는 구멍이었죠. 그것처럼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TS, MS라는 애도 있어요. 마스터 스위치예요. 마스터 스위치. 이제 기억하십시오. LVMS는 LV 마스터 스위치. LV의 전원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VMS를 먼저 켜야 시동이 걸리겠죠. LVMS 있고 TSMS 있어요. TSMS는 뭐냐 그러면 구동 전력을 끊어주는 애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DC는 끊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DC는 끊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고전압으로 갈수록 아직도 현대 기술로 DC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전력공학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고전압의 DC, 대전류 고전압의 DC를 끊어줄 때는 AC로 바꿔서 끊어준 다음에 DC로 변화시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시면 배우게 될 거예요. 하여튼 HV를 강제로 끊어주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TSMS는 사실 트랙티브 시스템이긴 하지만 SDC 신호 끊어주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그래서 SDC 신호 끊어주면 셧다운 되니까 TS가 끊어지죠. 그래서 TSMS도 사실 12V를 끊어주는 친구다, SDC 신호를 끊어주는 친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보조 스위치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SDC 신호 끊어주는 애예요. 그 다음에 TSMP 있고 GLVS-MP 있습니다. GLVS 전압 측정하는 거 이거 그냥 규정에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요소 다예요. LV 인클로저는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제 회로를 한번 봅시다. 이게 현재 회로예요.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일단 이 커넥터들
작년에 커넥터 작업 고생했죠. 커넥터 하나로 얘도 HV처럼 제 생각에는 SDC 커넥터 하나, 그래서 딱 꽂아서 끝. 트쌀 커넥터 하나 딱, 그다음에 RTD 커넥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4개 정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커넥터를 좀 줄일 거고, 지금 커넥터가 되게 많아요. 한 21개인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대충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전력부예요. 전력이 일로 들어와서 뭐 스위치로 나갔다가 오는 그런 직렬단들, 혹은 여기 레귤레이터 보이죠? 레귤레이터, 아니면 다른 BSPD는 요건 LV 보드입니다. 근데 BSPD는 PCB가 독립적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BSPD 보드는 또 따로 있어요.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 BSPD 보드한테 전력 주고 신호 받아오는 뭐 이런 핀들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RTD 부분, 중요한 SDC 부분, 트쌀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트쌀은 우리 HV 보드에서도 트쌀 했었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냥 신호 받아서 LED 켜주는 역할 하는 되게 단순한 회로입니다. 단 켜줄 때 이제 전멸을 시켜야 돼서 전멸 소자가 들어가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 얘는 되게 단순한 회로예요. 올해 더 단순화됐어요. HV 쪽에서 제가 이따가 새로운 설계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HV 보드를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좀 더 넣어봤어요. 그거 반영을 하면은 좀 더 단순해질 겁니다. 그래서 RTD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력부 보면은 배터리 뿔마가 일로 들어옵니다. 얘는 일반 커넥터가 아니라 현재 노란색 되게 큰 커넥터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전류가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게,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작은 몰렉스 커넥터 있죠. 얘는 1A를 채 못 내보냅니다. 우리 설계 보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고려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설계할 때 고려를 잘 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몰렉스 커넥터가 생각보다 통과시킬 수 있는 통전 전류가 작기 때문에 커넥터 선정에 있어서 얘 이렇게 4개는 현재 몰렉스 커넥터가 아닌 다른 두꺼운 커넥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용하는 커넥터는 한 핀당 16A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냥 그걸로 다 퉁쳐도 충분합니다.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 퉁치려고 생각 중이고요. 하나씩 배터리 풀마 들어오고, 배터리 풀마가 LVMS라는 스위치로 나가서, 자 여기 1번이 플러스예요. 항상 웬만하면 저는 1번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플러스로 나가서 얘가 LVMS 스위치 딸깍딸깍 해서 일로 들어와서 GND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돼야지 LV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 직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 박스한테 줘야 되는 12V, 여기 이제 센서 구동할 애들, 그리고 캔 전원 이런 애들 이 커넥터를 통해 줬었고요. 펌프, 얘가 이제 차량에서 전류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모터 제외하고 펌프가 되겠는데, 이 펌프 출력도 이 2개로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퓨즈가 있죠. 펌프는 전류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퓨징을 한번 해줬고요. 여기도 보면은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퓨즈 지금 직렬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 퓨즈 선정 방법도 나중에 설계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HV 보드에도 우리 GLV가 들어갔죠. 걔한테 보내는 애들 커넥터 포함되어 있고, 현재는 12V, 5V GND 주고 있잖아요. 근데 HV 보드 자체적으로 5V를 생성하는 설계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5V 만들어줘서 커넥터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써가지고 소모를 하느니 어차피 거기 가서 5V 레귤레이팅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HV 보드에다가 12V만 주고 거기서 5V로 낮춰서 쓸 때 쓰는 이런 방식으로 좀 설계를 변경해 봅시다. 그다음에 BSPD, 아까 말했듯이 BSPD한테 전력 주는 5V GLD 핀 있고, BSPD 신호선은 이쪽에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TS OFF라는 LED 인디케이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기 LV 보드에 들어간 거랑 다른 애다. 얘는 대충 R로 시작하죠. 레귤레이터입니다. 5.0이라 써있죠. 5V 레귤레이팅을 해주는구나. 1.0이라 돼있죠. 1A 출력하는구나. 눈치상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시트 확인해보면 맞고요. 5V를 생성시켜주는 레귤레이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많이 보면 알게 된다고. 얘도 보면 뭐예요? 입력단의 캐패시터 하나, 출력단의 캐패시터 하나 있죠. 다 비슷합니다. 레귤레이터는. 얘는 노이즈 저감을 위한 캐패시터고요. 또 뭐 설명할 거 있나?
간단합니다. 이건 여기서 질문 있나요? 궁금한 거? 없으면 패스. 자, RTD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RTD는 목적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RTD 상태가 되었을 때 RTD 사운드를 내보내준다. 이게 RTD의 주 목적입니다. Ready to Drive 모드가 되었을 때 소리를 출력해주는 회로예요. 근데 그 소리를 출력함에 있어서 80dB에서 90dB 사이 정도 되는 소리가 1초에서 2초였나? 2초에서 3초였나? 하여튼 그 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소리를 내보내야 된다. 그 규정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는 이 RT 두 번째로 그게 첫 번째 소리를 내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RTD 시스템이라는 과정을 하나 시동 시퀀스에 추가함으로써 HV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 여기에 얘가 브레이크랑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면 RTD 스위치 자체가 규정에서 브레이크를 누른 상태에서 RTD 스위치를 올렸을 때만 작동하게 돼요. 작동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랑 관련 좀 깊어서 브레이크 라이트 회로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플러스로 드릴게요. 제일 쉬운 거 브레이크부터 합시다. 자, 얘가 자, 위에 있는 얘가 12V 메인 선입니다. 메인 선이 쭉 와서 얘는 제가 그 전류 저감을 위해서 저항을 달아놓은 건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전류가 쭉 와서 플러스 브레이크 라이트 플러스한테다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그라운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쭉 따라와 봅시다. 얘 뭐죠? TLP로 시작하네요. 뭐죠? 옵토커플러 맞습니다. 옵토커플러로 끊겨 있어요. 스위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옵토커플러를 지나서야 그라운드로 빠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라이트가 켜지려면, 참고로 여기는 쭉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에 있는 브레이크 등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플러스는 주고 있고 GND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 불은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GND가 연결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봅시다. 얘가 켜지면 되겠죠. 얘가 켜지려면은 여기 있는 LED, 에노드 캐소드에 LED가 켜져야 되겠죠. 그럼 그 상황을 봅시다. 12V 에노드에다가 주고 있고, 캐소드는 그럼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옵토커플러로 또 연결되어 있네요. 맞죠? 이 캐소드가 옵토커플러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복잡해요. 자, 여기도 옵토커플러, 각각의 옵토커플러의 에노드도 12V를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캐소드 부분, 여기 캐소드와 여기 캐소드 이 두 개를 봅시다. 이 캐소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쭉 해서 뭐예요 이거?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의 BJT. 우리 거의 다 모스펫 쓰는데 여기만 지금 트랜지스터 쓰고 있어요. 전류 증폭을 위해서. 트랜지스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아니고 뭐죠?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베이스? 트랜지스터의 BJT의 베이스는 어디 연결돼 있어요? 결국 지금 얘가 스위칭하는 거잖아요. 얘가 GND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결국 스위칭은 다시 얘한테 가게 되고, 쭉 와보면 얘예요. 이 아래에 있는 선. 이 아래에 있는 선 브레이크 센서입니다. 브레이크 센서에서 브레이크 센서의 출력을 보시게 되면은 이따 데이터 시트를 다시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압력에 따라서 아날로그 아웃풋을 내보냅니다. 브레이크 압력이 요 정도 됐을 때는 0.2V, 요 정도 됐을 때 2V, 요 정도 됐을 때 4V에서 최대 5V까지 내보내는 센서가 브레이크 센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레시홀드를 계산을 해서 소자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냥 앉아서 이건 진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어느 정도로 눌렀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 등이 켜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눌렀을 때 전압을 측정해 보니까 1V 조금 안 됐어요. 0.9V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0.9V에서 턴 온 되는 BJT를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0V가 되다가 살짝 브레이크가 밟혀서 0.9V 이상의 전압이 여기를 통해서, 이거는 전류 저감을 위한 그거고요. 저항이고요. 이 저항을 통과해서 베이스에 꽂히게 되면은 0.9V 이상 베이스가 꽂혔을 때 3번, 2번이 핀이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어서 GND로 NPN입니다. GND로
빠지게 되고 그 GND로 빠지는 애들은 얘 세 개를 구동시킨다. 따라오셨나요? 복잡해요. 스위칭을 넘겨주고 이렇게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옵토커플러 3개가 켜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빠릅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린 게 방금 설명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BJT가 켜지면서 얘 3개의 12V는 다 주고 있고 GND, 요 3개의 GND가 얘를 통해서 빠져나가요. 즉 브레이크 밟았을 때 3개 다 턴 온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 턴 온 되면 뭐라고요? 브레이크 라이트 켜진다.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옵토커플러는 뭐를 위한 거예요? 브레이크 등을 위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여러분들 질문해 줬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옵토커플러 썼나요? 모스펫 써도 되잖아. 스위칭 해주는 거고 딱히 절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 이거 어차피 다 GLVS인데 절연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제가 저번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 스위칭 해주는 소자인데 옵토커플러의 특징은 절연이 된다 라는 거였죠. 소스 전원과 우리 게이트 전원이 절연된다 했는데 얘 필요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올해는 모스펫으로 좀 바꿔볼까 합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는 재작년 회로가 작동을 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 설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논리를 가져온 거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 실험했을 때 정상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가져온 설계고, 옵티마이제이션 할 시간이 올해는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모스펫으로 한번 설계 바꿔보고 직접 실험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모스펫과 BJT 사용해서 브레이크 라이트를 한번 바꿔보고, 두 번째 거 얘 봅시다. 얘 옵토커플러도 마찬가지예요. 12V 주고 있고 캐소드가 BJT 통해서 GND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밟으면 얘도 도통입니다. 그럼 얘 도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4번 드레인 2에는 GND 연결되어 있고 3번 뭐가 연결되냐? 쭉 보면은 코일의 마이너스네요. 릴레이죠. 이거 G6B라고 하는 릴레이인데 얘랑 같은 릴레이입니다. 다만 풋프린트가 좀 불친절하게 생겼다 뿐이에요. 릴레이고 코일 마이너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코일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는구나. 요거까지만 합시다. 일단 세 번째 옵토커플러 얘도 마찬가지예요. 12V 주고 있고 캐소드는 BJT 연결돼 있어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4번, 3번 도통이 될 텐데 도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 뭘까요? L 어쩌고 05 써있네. 5V 레귤레이터예요. 얘도 레귤레이터의 VI 즉 인풋 단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12V. 자, 요 커넥터에서 오는 얘는 12V 신호가 오게 돼요. 정확히 from HV 보드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놨죠. 우리 HV 보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RTD-TX라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거 12V예요. 뭐였죠? 기억나실라나? 구동 준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프리차지가 완료되면은 프리차지 OK 시그널이 곧 RTD-TX였어요. 즉 프리차지 다 됐다 하면은 12V가 여기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프리차지 다 됐을 때 RTD한테 신호를 주게 되고 드라이버가 RTD 스위치를 쥐고 있어요. 이거를 딱 닫게 되면은 12V가 쭉 넘어와서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까지 밟으면 유계를 통과를 해서 그 인풋에다가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나오겠죠. 아두이노한테 출력이 되네요. 이거 뭔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우려나? 일단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요 밑에 있는 얘는 Q라고 되어 있죠. Q라고 되어 있으면은 모스펫 스위칭 소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 모스펫 N타입 모스펫이고요.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요 게이트 단이 쭉 들어와 보면은 아두이노한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아두이노 핀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두이노는 제가 코딩 요청을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은 15V 신호가 들어오면은 한 번만 2초 동안 5V 신호를 내보내 라는 코드를 짰습니다. 아두이노 입장에서 차량 시동이 켜졌어요. 아두이노가 잠에서 깨어났어. 그 상태에서 5V가 한 번이라도 꽂히면 5V를 다시 출력을 하되 2초 동안만 출력하고 끊어라. 그 다음에는 5V 신호가 꽂혀도 무시해라. 이 코드를 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는 지금 브레이크 밟아서 12V 자 프리차지는 된 상태예요. 프리차지 되고 RTD 상태는 아직 아니지만 프리차지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프리차지 되고 프리차지 되고 키 스위치 누르고 RTD 상태 돼야지 차량이 출발을 하죠. 이 사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12V는 나오고 있고 RTD 스위치를 드라이버가 올렸어요. 올린 상태에서 브레이크까지 밟아주게 되면은 도통이 된다 했죠. 쭉 도통돼서 아두이노한테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럼 아두이노는 2초 동안만 신호를 주게 되겠죠. 5V의 신호를 쭉 줍니다. 이 5V의 신호는 게이트로 들어가요. 게이트가 스위칭하는 부분이죠. 게이트에 2초 동안만 신호가 들어오니까 드레인과 소스는 2초 동안만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에 GND 연결돼 있고 드레인에 있는 전류는 이 두 개에서겠죠. 이 두 개 뭐예요? 버전입니다. 버전은 12V를 출력을 주고 있고 GND를 지금 모스펫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즉 2초 동안만 버저에 전류가 흐르겠네요. 2초 동안만 소리가 나오겠네요. 얘가 RTD입니다. 얘가 RTDS입니다. 좀 복잡한데 이해 가요? 이해 안 갔다.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손 드세요, 솔직히. 다 괜찮아요?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N타입 모스펫이 RTDS를 담당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RTD 다시 한번 규정을 먼저 좀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다 지금 신입생분들 빼고는 규정은 다 익숙하실 테니까 RTD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운전자가 RTD를 켰을 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엔드 게이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런 스킬을 쓴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두이노한테 출력이 가도록. 알겠죠? 그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저 부분이고,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RTD 회로의 두 번째 역할인 그 차량 시동 시퀀스에서 작용하는 애인데, 결국에 우리는 여기 2HV 보드라는 애가 있죠. 얘가 HV 보드 입장에서는 RTD RX입니다. 우리 RTD RX 어떻게 썼어요? 모스펫에 게이트로 꽂혔어요. 모스펫 게이트로 꽂히면은 마지막 출력해주는 모터 컨트롤러에 두 가지 핀이 있다 했죠. 우리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하나 키 스위치 핀, 하나 포워드 핀. 그래서 키 스위치 우리가 프리차지 되면은 키 스위치 켜주는 걸로 만족시켰고, 포워드 핀 RTD랑 관련돼 있다고 하고 제가 넘어갔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차량이 모터가 이제 굴러갈 준비가 됐어. 근데 어디로 구를까? 앞으로 구를까? 뒤로 구를까? 라고 했을 때 앞으로 굴러줘 라는 핀을 마지막으로 줘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렸죠? 기어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죠. 시동 킨 다음에 기어 넣어야지 앞으로 가잖아요. 그 기어 포워드 기어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 모터 컨트롤러에다가 신호를 주는 그 단을 우리가 모스펫으로 스위칭을 합니다. 그 스위칭 해주는 스위치가 얘예요. 5V. 그래서 2HV 보드라고 써놨고, 얘가 HV 보드 받는 입장이니까 가면은 RTD R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5V는 어떻게 오냐? 얘 보면은 선이 좀 잘 안 보이네. 여기 요건 일단 무시하세요. 자, 요거 릴레이인데 릴레이 풋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노멀 클로즈죠. 얘한테 지금 신호 안 오면 릴레이 꺼져 있으면은 1번 핀에 붙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풋프린트가. 그렇기 때문에 노멀 클로즈 상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일단 무시하십시오. 이따가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냥 쭉 이어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 쭉 따라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노멀 오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핀과 5번 핀이 여기에 있는 3번 핀과 4번 핀이 여기에 있는 코일 전압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될 건데, 이 노멀 오픈 핀은 5V를 얘는 그냥 순수 5V예요. 이 연한 녹색 선 보이시죠? 얘는 그냥 순수 5V입니다. 이 5V가 3번 핀에 걸려 있고 이 릴레이가 켜졌을 때 4번 핀으로 넘어가서 HV 보드에다가 5V를 주게 된다.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스위칭 다시 어떻게 되냐? 플러스 단 어디로 오는지 볼까요? 이게 레칭 회로거든요. 레칭 릴레이 아는 사람 이해했다. 본인은 레칭 릴레이 이해했다. 여기서 절반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시즌 말에 굉장히 열중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칭 릴레이가 뭐예요?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 레칭 릴레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레칭이 뭐예요? 레칭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레칭 릴레이는, 우리 릴레이는 기본적으로 동작 어떻게 합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닫히고 안 흐르면 열리고 그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푸시풀 스위치예요. 이렇게 똑딱 하는 토글 스위치가 아니라 누를 때만 전류가 흐르는 푸시 스위치라고 해봅시다. 누르는 동안만 흘러요.
근데 계속 누르고 있게 하고 싶어. 이걸 전기적으로 완성시키는 게 레치입니다. 한 번만 눌러도 한 번이라도 전기가 통하면은 유지가 돼요. 이거 지금 레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칭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하기 긴데 핵심은 이거예요. 코일부의 전류가 여기에 있는 다른 본인의 코일 전류가 본인의 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본인의 폴로 출력이 돼서 GND로 연결된다. 이런 구조가 있다. 눈치껏 레칭되어 있는 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넘어갈게요. 얘는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한 번이라도 코일에 12V가 꽂히면 12V가 끊기더라도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얘는 그럼 12V가 언제 꽂히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코일 쭉 해서 두 번째 옵토커플러였죠? 즉 브레이크를 한 번이라도 밟아서 얘가 턴온이 되면은 계속 턴온이 된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규정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RTD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RTD 상태 어떻게 진입한다고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스위치 눌러준다고. 근데 RTD 상태가 됐는데 브레이크를 떼면 RTD가 끊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신호에 대한 이거 브레이크로 작동된다 했죠. 얘도 곧 브레이크로 작동된다 했죠. 이 세 개. 브레이크 신호를 레칭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차량 구동하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브레이크 RTD 상태가 됐다. 즉 이 모든 RTD 시퀀스를 완료해서 브레이크 신호가 없어도 HV 보드에다가 그 신호를 주고 있어야지 기어가 계속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한 레칭 릴레이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한 번 브레이크 RTD 상태가 되어서 브레이크를 통해 12V가 얘한테 출력이 되면은 구조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12V가 자, 요거 무시해주시고 기생 다이오드는 무시해주시고 이쪽에 꽂힌 쉬는 시간 갖고 레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레칭 릴레이다 하고 지금은 넘어갑시다.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레칭 되어서 5V를 그 HV 보드한테 주는 릴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RTD예요. RTD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RTD 사운드 소리 켜주는 애들 이쪽이었죠. 두 번째 차량의 시동 시퀀스에 관여한다. RTD 시퀀스에 관여하는 애 여기 레칭.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2초 동안만 켜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거고 요 뒤에는 레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요 위에는 브레이크 라이트. 이해되나요? 이렇게 두 개 플러스 알파로 브레이크 라이트까지 설명을 드려봤어요. 질문? 그러면 질문 하지 말고 이해가 얼마큼 됐는지 각자 한번 말해볼래요? 얼마나 됐어? 몇 퍼센트? 다 된 것 같아요. 70? 70? 브레이크 라이트는 이해 갔어요? 네, 근데 그 여기 시퀀스 요거? 유진이는? 어느 정도 이해된 것 같아? 그래? 이걸 그릴 정도가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 이해만 되면 돼. 흡수만 되면 돼. 도현이는? 이해됐어요. 병원 씨 흐름만? 그럼 RTDS 오케이 일단 넘어가고 재호 네. 이해됐어? 네. 100%? 아니요. 몇 퍼센트? 그냥 대충 개념 그래 어떻게 된다. 저는 6, 70. 70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그래서 RTD에서 하는 기능 일단 위주로 알아주시고 요거 여러분들이 설계할 겁니다.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요거 우리 아두이노 사용해서 2초라는 걸 만들었죠. 이 2초를 시퀀스 회로를 만들어서 태우 아이디어인데 태우가 그 카페에다 게시했던 아이디어인데 시퀀스 회로를 만들어서 2초를 세보는 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두이노에 의존할 필요 없어지고 우리 LV 보드 자체로만 실험도 할 수 있고 구동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레퍼런스도 사실 있어요. 이따 레퍼런스 이 RTD 담당하시게 될 분은 레퍼런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RTD까지 했고요. 그다음 지금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현 시점에서의 LV 보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LV 보드는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많이 고쳐야 됩니다. RTA까지 설명했고 트살은 규정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트살에는 트랙티브 시스템 얼러트 라이트죠. 등이에요. 등. 초록등과 빨간등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초록등은 저전압이 들어왔을 때 켜져 있으면 되고 빨간등은 고전압이 들어왔을 때 깜빡이면 됩니다. 깜빡여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555 타이머가 들어가요. 보통 타이머는 어딜 가든 555를 씁니다. 되게 오래되고 신뢰성이 높은 되게 클래시컬한 소자인데 하여튼 이 555 시리즈의 그 타이머를 사용해서 전멸을 구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전압이 들어왔을 때 초록불이 해야 된다. 사실 저전압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뭐였죠? 프리차지 릴레이가 열려 있어야 되고 에어가 열려 있어야 되고 배터리팩 외부의 전압이 60V 이하일 때 세 개가 엔드 게이트로 묶여서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엔드 게이트 그래서 줬어요. 근데 이 엔드 게이트를 없애고 HV 보드에서 그 세 개가 다 오케이 했을 때 선 하나만 얘한테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배선 해봐서 알겠지만 배선은 숫자가 적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우리가 만들기도 편하고 그 뭐 커넥터도 훨씬 더 여러 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처리해서 주면은 선 3개 줄 거 선 하나만 주면 되니까 해서 주는 게 낫겠다. 규정상 검토해봤는데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꾸면은 그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에어랑 P 이렇게 써있어. 언더바는 구분하는 표시예요.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1번은 에어, 2번은 프리차지 릴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았던 거고요. 1번 P는 에어가 열렸으면 들어옵니다. 에어가 열렸을 때예요. 열렸을 때 5V가 A, 엔드게이트의 첫 번째 1번으로 꽂히고 프리차지 릴레이도 마찬가지로 열렸을 때 B 꽂히고 C, 얘는 엔드게이트 순서입니다. C는 쭉 따라와 보면은 60V 언더일 때 5V가 나오는 거고 오버일 때 12V가 나오도록 지금 핀이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다 엔드게이트로 묶여서 A, B, C가 다 하이다 했을 때 Y에서 출력이 갑니다. 게이트를 켜겠네요. Y 출력이 게이트를 켜서 소스 드레인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그린라이트에 GND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트살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12V 선이에요. 그냥 순수 12V 선 얘가 12V로 트살 라이트 외부에 있는 저 차량의 지붕 쪽에 있어요. 로루프라고 하죠. 로루프 쪽에 높은 데 위치해 있고 그 LED의 플러스 단에다가 에노드 단에다가 12V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GND를 초록색에 연결할지 빨간색에 연결할지 그거를 지금 GND로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2V는 그냥 주고 선 하나로 나가서 마지막에 갈아서 주는 겁니다. 12V 주고 GND 핀을 쭉 이렇게 모스펫을 통해서 끊어놨어요. 이 모스펫은 뭘로 동작한다고요? 게이트에 있는 Y, 출력 Y 엔드 게이트의 출력으로 얘가 동작하는 거예요. 여기 질문. 이거 엔드 게이트 출력이 5V예요. 그냥 예를 들어 12V라고 해봅시다. Y에서 엔드 게이트가 정상일 때 하이일 때 하이 나온다고 했죠. 이 하이로 그냥 키면 되지 않나요? 왜 여기다가 N 모스펫 왜 뒀을까요? 대답하시는 분께 상품 드리겠습니다. 전류 증폭 때문에. 오, 맞아요. 전류 증폭? 증폭은 조금 틀린 말이지만 맥이 맞습니다. 얘 출력 기껏해야 몇 미리볼트, 몇 미리암페어예요. LED 켤 건데 얘는 되게 밝아야 되거든요. 얘가 차량에서 거의 두 번째로 전류를 많이 써요. 기껏해야 LED인데 LED가 생각보다 그 루멘스가 광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각보다 전류를 많이 씁니다. 얘를 작동시킬 전류를 컨트롤만 해줄 수 있어요. 얘는 기껏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2V를 주고 그냥 얘 길을 닫고 열어주고 12V가 흐르는 길을 닫고 열어주고를 얘 출력으로 하는 겁니다. 상품 줄게. 정확했어. 그래서 이렇게 모스펫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린라이트는 그렇게 되고 자 레드라이트 볼까요? 레드라이트도 얘랑 똑같아요. 구조가 쭉 12V는 레드라이트한테 가고 있고 레드라이트의 GND가 쭉 와서 드레인 소스로 끊겨 있죠. 모스펫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 알 수 있고 그럼 모스펫의 게이트를 봅시다. 게이트를 쭉 따라와 보면
얘 LMC의 소자의 아웃풋에 달려 있어요. 이 아웃풋은 이렇게 연결하면 0.5Hz로 전멸합니다. 아웃풋 출력이 0.5Hz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듀티는 0.5. 0.5Hz면은 몇 번이에요? 헤르츠가 뭐예요? 초당 횟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5라는 거는 2초당 한 번 켜진다는 소리네요. 그러면은 2초당 한 번 전멸한다에 만족하죠. 따라서 0.5Hz로 맞춰주기 위해서 캐패시터 원하는 대로 달아줬고 데이터시트에 써 있습니다. 너 0.5Hz를 원해? 그러면 여기다 캐패시터 몇 달아, 저항 몇 달아 나와 있어요. 그거 맞춰줘서 해준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시트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레시홀드 디스차지 뭐 다 연결을 해줘서 결국에 우리는 아웃풋을 게이트에다가 꽂아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 때문에 이 게이트가 그럼 2초마다 한 번씩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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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호가 가는 거예요. 2초마다 한 번씩 깜빡 깜빡 해서 흐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LED가 전멸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설명 안 해줬구나. 결국에 그럼 얘는 그럼 항상 그냥 전멸하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쭉 와서 따라와 보면 얘도 인풋이 있어요. 60V 오버, 60V가 넘어갔을 때 배터리팩 외부에 있는 전압이 60V가 넘어갔을 때 12V 신호가 오게 됩니다. 얘는 5V고 왜 얘는 12V냐? 이 소자가 12V를 먹어요. 그래서 그냥 줄 때부터 12V로 설정해서 우리가 HV 보드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 HV 보드에 있는 단위죠. 트살의 HV 보드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2V가 쭉 들어와 보면은 V 플러스 주고 컨트롤 볼티지 여기로 들어가게 돼. 아닌가? 헷갈린다. 하여튼 얘 인풋 단에 해당하는 애에다가 이 12V를 신호처럼 사용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60V 오버 됐을 때 12V가 계속 얘를 주고 있고, 그러면 12V가 들어온 순간 얘는 전멸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12V가 꺼졌다, 즉 60V 아래로 내려갔다 하면 전멸이 멈추겠죠. 그래서 안 켜집니다. 질문? 질문. 트살은 제 생각에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돼 있어요. 이거 이상 딱히 변경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머리로는 지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요거 부분만, 요 엔드게이트를 저 HV 쪽에다 넘기면은 배선 줄일 수 있겠다, 요 정도? 그것만 하면은 복잡한 요소가 많이 없어서 그냥 전멸 소자 있고 모스펫 2개로 컨트롤 한다, 요 정도라서 아마 요 설계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했으니까 이어서 할게요. SDC, 얘가 LV 회로의 메인 격이 되겠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SDC는 사실 규정만 놓고 보면은 진짜 단순해요. SDC는 뭐예요? 셧다운 서킷이죠. 차량을 셧다운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SDC 신호를 HV 보드의 첫 단추로서 사용을 하죠. HV 신호가 있어야 SDC 신호가 있어야 HV의 모든 시퀀스가 시작하고 동작합니다. 그리고 그 SDC 신호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SDC는 뭐냐? 차량에서 대규정에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BMS 정상, BSPD 정상, IMD 정상일 때만 정확히 BMS가 문제가 생겼거나 IMD가 문제가 생겼거나 BSPD가 문제가 생겼을 때 셋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차량을 셧다운 시켜주세요. 딱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걸 위한 회로를 만든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냥 IMD 신호 하이로우 엔드게이트에다가 하이로우 주고, BSPD 신호 하이로우 주고, 마지막 거야 BMS 신호 하이로우 줘서 세 개 다 하이 정상일 때만 SDC 출력하게 만들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자, 일단 지금 회로가 그렇게 보기 좋게 돼 있지 않은데 set reset이라는 게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set을 했을 때만 혹은 set 혹은 reset을 했을 때만 회로가 동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차량에 그냥 LV MS를 닫았어요. 그래서 LV 보드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시동이 켜질 준비를 하는 거죠. 시동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로서 LV가 들어와서 쭉 가동된 다음에 IMD 정상 뿅 보내. BSPD도 정상이래. BMS도 정상이래. 그렇게 됐을 때 SDC 출력이 나가면 안 돼요. 셀 리셋을 해줬을 때만 나가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셀 리셋 버튼을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셀 리셋 버튼은 그래서 얘도 레칭 릴레이가 들어갑니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릴레이들이 얘 둘 다 레칭 구조였어요. 레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레칭 구조를 시작해주는 셀리스 버튼이 존재해요. 그래서 복잡해요. 그렇게 그냥 한 줄 규정에 한 줄 추가되는 걸로 회로가 확확 바뀌고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셀리스의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BSPD, BMS, IMD 요 세 개 기억하십시오. 요 세 개가 SDC의 출력을 결정하는 인자들입니다. 첫 번째, BSPD부터 볼까요? 1번 P는 지금 브레이크 시그널인 거고 2번 P는 BSPD 시그널인 거예요. 이거 두 개 왜 묶여 있을까요? 브레이크 시그널은 일단 차량 브레이크 센서에서 생성돼서 BSPD 보드로 와요. BSPD 보드에서 얘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BSPD 시그널이랑 묶어놨어요. 배선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SPD 시그널이 2번 핀으로 들어옵니다. A, 이거 엔드 게이트예요. 인버터예요. 인버터에 A에 꽂혀서 얘가 정상일 때 하이거든요. 로우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줘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인버터가 왜 존재하냐? BSPD 10초를 때문에 그래요. BSPD 10초를 아는 사람. BSPD에 의해서 차량 시동이 꺼졌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셀리셋이 돼야 된다 했죠. 예를 들어서 얘는 레칭이라 그랬어요. 차량이 잘 구동되고 있다가 운전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엑셀 브레이크를 동시에 0.5초 이상 밟아서 BSPD가 작동을 했어요. 그럼 정상 신호를 주던 BSPD가 로우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뗐어요. 혹은 엑셀을 뗐어요. 그래서 BSPD 상황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다시 운전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됩니다. 왜? 셀리셋을 하기 전까지. 이 셀리셋 버튼은 심지어 차량 저 뒤쪽에 있어요. 운전자가 직접 리셋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안전상 이유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대회예요. BMS가 문제가 생겼어.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잠깐 넘어갔다 내려왔어. 그 잠깐 넘어갔다 내려온 것 때문에 셧다운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복구되지 않아요. 복구시키려면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걸 위한 레칭 릴레이가 되어 있는 거고. 근데 규정이 하나 작년에 추가됐죠. BSPD에 한해서 BSPD가 작동하고 10초 내로 BSPD가 정상화되면은 운전자 스스로 구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요 한 줄이 추가됐어요. 그걸 위해서 인버터 생기고 여기 RC 서킷 생기고 비교기 넣고 가변 저항 넣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해진 겁니다. 인버터에서 한번 뒤집어주고 다시 뒤집어서 엔드게이트로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SDC 룰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거 하는 게 좀 이유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BSPD 룰이 올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10초 이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BSPD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BSPD가 10초 동안 문제가 생긴 직후 해제가 된 지 10초 이상 됐을 때 스스로 구동할 수 있다. 또 완전히 바뀌었죠. 이거 그냥 단어 몇 개 차이로 회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BSPD가 다시 설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BSPD가 바뀌었다고 해서 BSPD 회로가 바뀌는 게 아니라 SDC가 관장하기 때문에 SDC 회로에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말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부분 완전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에서는 제가 이 엔드게이트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엔드게이트가 SDC 신호를 생성하는 가장 심장 핵심이고요. A단 보면은 BMS라고 제가 적어놨죠. BMS 신호가 옵니다. 얘는 뭐냐면은 BMS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 뭐예요? 온도, 전류, 전압. 세 가지가 BMS는 요 세 가지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온도가 정상일 때, 그리고 전압이 정상일 때, 과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각각에서 신호를 줍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정상일 때 로우예요. 비정상일 때 플로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거 다 엔드게이트 같은 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상일 때 하이라는 거를 당연히 깔고 가잖아요. 근데 BMS가 동작하는 하드웨어에서 만들어내는 신호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하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풀업 해줬어요. 이럴 때 풀업이 필요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정상일 때 플로트라 그랬죠. 갑자기 헷갈린다. 하여튼 두 개는 우리가 그 유틸리티에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두 개를 반대로 설정을 가져갈 수 있고 정상일 때 로우,
비정상일 때 플로트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정상일 때 플로트가 되게 되면은 죄송해요. 정상일 때 로우가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정상일 때 그라운드에 연결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다 그라운드, 즉 로우가 됐을 때만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엔드 게이트는 그게 아니죠. 엔드 게이트는 하이 하이 하이일 때만 하이죠. 로우 로우 로우일 땐 뭐예요? 로우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넣었을까요? 노어 게이트 넣었습니다. 노어 게이트는 오어의 반대죠. 오어는 뭐예요? 하나라도 하이면은 하이 출력이죠. 셋 중에 하나라도 하이가 없어야 로우 출력 로우 출력입니다. 이거 반대로 한 노어 게이트는 뭐예요? 엔드 게이트를 로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논설실 배웠으면 쉽게 이해 갈 거예요. 따라서 세 개가 다 로우 로우 로우, 즉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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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로우가 세 개 다 출력됐을 때만 얘가 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BMS를 보면은 하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성이 여기서 돼서 심장인 엔드 게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 이해 가나요? 이해 안 된 사람? 지금 다시 설명하려고. 이해 안 된 사람 없어요? 신호의 특성 때문에 노어 게이트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정상이다. 비정상일 때는 플로트 된대요. 하이나 로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이 끊어진대요. 플로트 되면은 얘는 플로트를 보장하지 않는 소자입니다. 우리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게이트 소자들 있잖아요. IC 게이트, 노어, 엔드, 오어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데이터 스를 잘 봐야 돼요. 거기에 플로트 상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써줘요. 예를 들어 로우 로우 플로트다 하면 로우 출력하는 애들도 있고 아예 그게 정의가 안 돼 있는 애가 있어요. 로우가 플로트라는 게 트루스 테이블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 어떻게 동작할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로우나 하이로만 얘한테 줘야 돼요. 플로트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의 출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트 상황인 비정상 상황인 플로트일 때 풀업되어서 하이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 이해 가나요? BMS의 신호 셋 중 하나라도 비정상이 되면은 끊어집니다. 플로트 상태가 됩니다. 플로트 상태가 되는 순간 요 풀업 요 5V예요. 5V 선 5V 풀업 저항에 의해 끌어올려져요. 5V로. 자, 그러면은 요 단에서 생각을 해봐요. BMS가 정상일 때 로우라고 했죠. 그럼 비정상일 때 이제는 플로트가 아니라 하이가 나오겠네요. 그걸 위한 풀업입니다. 이해가죠? 풀업 저항은 1.2K 되게 크죠? 1.2K 정도 되는 큰 저항으로 해서 풀업을 시켜줍니다. 보통 1에서 10K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전류량 계산해서 1.2K 정도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1.2K로 풀업을 당겨주고 얘한테 먹여주면은 비정상일 때 혹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선이 됐어요. 혹은 이 커넥터가 그냥 뽑혀 있어. 근데 아까 말했죠. 정상일 때 로우라고. 이거 그냥 로우랑 플로트를 생각을 안 하고 정상일 때 로우네 하고 그냥 이 로우를 어떻게 갖다가 풀업 없이 쓰게 되면은 이 선이 뽑혀 있어도 로우처럼 동작할 수 있어. 얘 담보 못한다 했죠. X랑 로우가 똑같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신호가 뽑혀서 이 커넥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로우 나오는 건데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구동을 시켜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풀업을 달아줘서 이 커넥터가 뽑혀 있는, 즉 여기가 단선되어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나요? 이런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한 풀업도 있다. 어쨌든 BMS 단 설명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BMS고 B 가봅시다. B는 IMD인데 IMD 신호는 얘가 조금 복잡한데 IMD는 레칭돼야 돼요. IMD LED도 레칭이 돼야 돼요. 자, 우리 BMS로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여기 쭉 요 출력 Y 출력이 오다가 얘는 그냥 풀다운 저항이에요. 얘도 X 상태를 돈케어 상태가 없기 때문에 풀다운으로 로우를 확실히 잡아준 겁니다. 얘가 비정상일 때 로우를 출력한 게 아니라 정상일 때 하이를 출력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따라서 로우를 확실히 잡아주기 위해 또 풀다운을 해준 거예요. 이 풀다운은 얘를 위한 풀다운입니다. 하여튼 풀다운 무시하시고 쭉 와서 여기 이거 P타입 모스펫이에요. P타입 모스펫은 어떻게 작동하죠? 게이트에 전압이 있으면 꺼지고 없을 때 연결이 되죠. N타입 모스펫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쉽게 그냥 뭐 소스 게이트 간 전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게이트에 전압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이걸로 보십시오.
지금은. 그래서 자 정상 BMS가 정상이라는 출력이 여기서 나오죠. 정상 출력이 나왔을 때 불이 꺼져요. BMS LED가 꺼집니다. 즉 그 우리 인디케이터 대시보드에 있는데 대시보드에 BMS에 불이 들어왔다. 우리 차량 기름 없을 때 불이 들어와요, 꺼져요? 들어오죠. 그거랑 똑같아요. BMS에 불이 들어왔다. BMS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구현해주기 위해서 N타입이 아니라 P타입을 적용을 한 거예요. 정상일 때 신호가 들어와서 얘를 끊어주니까 BMS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신호가 없으면은 평상시니까 여기에 그 그라운드가 도통이 되겠죠. 그래서 불이 평소에는 켜져 있게 되는 거죠. 정상 신호가 들어왔을 때 꺼지게 되는 거고. 그걸 위한 LED가 있어요. 자, IMD 다시 넘어와서 IMD는 근데 좀 달라요. 규정에서 IMD 또 한 줄이 또 추가돼 있어요. IMD LED는 레칭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즉 IMD는 정상이다가 비정상으로 됐다가 정상이 되어도 LED가 켜져 있어야 돼요. 이해가요? 그게 레칭이죠. 그걸 위한 레칭 릴레이를 그래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한 줄 한 줄이 반영된 결과예요, 이게 다. 그래서 보면은 IMD 신호는 얘는 또 12V거든요. 얘는 다 5V였는데 12V 신호가 정상일 때 들어와요. 정상일 때 들어와서 에노드 캐소드, 즉 여기 LED를 켜게 됩니다. 캐소드는 그냥 지금 그라운드에 잘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정상일 때 얘가 켜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IMD 정상. 그래서 얘가 켜지면은 5V, 이거 순수 5V라 했어요. 5V가 4번 핀에서 3번 핀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3번 핀이 IMD에 꽂힌다. 엔드게이트에 꽂힌다. 간단하죠? 근데 LED 단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레칭 릴레이를 구현을 할 때 스위칭 소자를 2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DPST 릴레이 하나랑 뭐 나머지 BJT든 모스펫이든 옵토커플러든 그냥 스위칭 소자 하나, 이 2개를 사용해서 보통 레칭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레칭을 거쳐서 쭉 따라와 보면 어디야? IMD 릴레이가 레칭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레칭 논리는 아까 제가 저쪽에서 RTD에서 설명했던 그 레칭이랑 완전히 동일한 논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 번 정상일 때 릴레이가 꺼져요. 릴레이가 꺼져 있다가 비정상이 됐어요. 12V가 0V로 꺾였어요. 0V로 꺾이면은 얘는 불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V가 돼도 얘는 이 셋 버튼을 눌러주기 전까지 유지해요. 그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레칭에 대한 거는 이따가 좀 단순화된 레칭 회로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레칭을 위한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알면 되고, 마지막 엔드게이트의 C, 마지막 BSPD인데 이 BSPD는 여기 일단 무시합시다. BSPD 정상일 때 하이, 비정상일 때 로우예요. 하이가 정상이어서 들어왔다 하면은 C 마지막 충족이 되면서 A, B, C 엔드게이트로 묶여서 Y 출력이 게이트로 가고, 게이트에서 얘도 레칭이에요. 이 레칭 릴레이 거꾸로 된 레칭 릴레이입니다. 한 번 비정상으로 딱 떨어졌다 SDC가, 그러면은 셋을 눌러주기 전까지 이 엔드게이트의 출력이 정상이어도 다시 셋 12V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위한 릴레이와 옵토커플러예요. 그걸 위한 릴레이와 저겁니다. 그 모스펫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결국에 12V, 얘가 지금 순수 12V인데 이 12V가 이 레칭 릴레이에 의해서 꺾여 있다가 정상이 다 들어왔다, 셋 버튼도 눌렸다 했을 때 정상임과 동시에 정확히는 셋이 눌려 있을 때입니다. 정상 신호가 걸려 있고 그 상태에서 셋을 눌러줬을 때 탁 붙으면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단 설명을 드리자면 12V 얘도 무시하세요. 얘도 BSPD 10초를 위한 릴레이예요. 일단 요거 노멀 클로즈니까 그냥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상이 돼서 12V가 들어오면은 이 12V는 다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다 닫혀 있을 때만 출력이 됩니다. 어디로 출력될까요? 어디로 출력? SDC 신호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다 신호 스위치 닫혀 있어. 어디로 출력돼요? 이 SDC 왜 만들었어요? HB. 맞습니다. 요 그래서 끝점이 HV 보드의 우리 시작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 스위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셧다운 라이트, 그리고 셧다운 레프트, 셧다운 대시보드 3개의 셧다운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 규정에 보면은 마스터 스위치 2개랑 보조 스위치 3개를 써라 라고 돼 있어요. 총 5개의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마스터 스위치 두 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LVMS, LV 전원 그 자체, 그게 LVMS 마스터 스위치고요. TSMS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나요? TSMS. 이 TSMS가 SDC를 컨트롤하는 애라고 해서 결국에 그래서 TSMS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개 보조 스위치인데 이 보조 스위치는 TSMS랑 사실 똑같아요.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위치가 달라요. 이 각각의 정해진 위치가 있거든요. 그 보조 스위치 세 개에 대한 하나는 차량의 좌측면, 하나 우측면, 하나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차량 외부의 인원도 그냥 스위치 쾅 누르면은 꺼집니다. 셧다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인원이 왼쪽 스위치 눌러도 꺼지고 오른쪽도 꺼지고 차량 운전자 드라이버가 실제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보조 스위치로 차량을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시보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셧다운, 라이트, 레프트, 대시보드 이 세 개는 보조 비상 스위치, 보조 비상정지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브레이크 쪽에서 페달 쪽에서 설명드렸던 BOTS 있죠. 얘도 그냥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BOTS도 정상이야. 지금 브레이크 상태 괜찮아. 쭉 통과. 그 다음에 TSMS도 우리가 닫아주는 애입니다. 아까 LV 인클로저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 TSMS도 닫아줘. 그래서 통과. 그 다음에 인터락 두 개가 있습니다. 인터락은 우리가 커넥터 꽂고 열고 꽂고 열고 하죠. 이게 꽂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전기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인터락이에요. 근데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꽂히면은 그 안에 있는 도체가 연결이 돼요. 그냥 눌리는 그 힘에 의해서 도체가 꽂혀 있을 때만 우리가 콘센트에다가 꽂을 때 생각하면 편한데 딱 꽂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냥 구조가 도체가 두 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또 통전이 되고 이걸 빼요. 그러면 이게 끊기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진짜 금속 막대기 두 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락이 필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가 배터리백, 하나가 그 HV 인랩, HVD가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그 두 커넥터는 인터락 커넥터를 반드시 사용해라 라고 돼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락 커넥터 두 개가 꽂혀 있을 때만 SDC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락 두 개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통해서 요 2번 핀 통해서 쭉 HV 보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LV 보드예요. HV 보드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스펫 같은 요소들이 많고 커넥터가 워낙에 좀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 요 SDC에서 기억해 주실 거는 요 엔드게이트의 동작 요게 제일 핵심이니까 요거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레칭 릴레이도 되게 중요한데 레칭 릴레이는 이따가 레칭만 따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질문 뭐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 왜 옵토커플러 썼을까요? 여기 옵토커플러 왜 있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 질문 안 하네. 옵토커플러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IMD 신호 12V라고 했죠. 12V 쭉 해서 그냥 여기 엔드게이트 꽂으면 되는데 왜 옵토커플러 썼을까요? 왜 썼어? 잘못된 설계일까요? 이유 없이 썼을까요? 이유 없이 쓰진 않았습니다. 힌트 BMS 정상신호 5V라 그랬죠. BSPD 정상신호 5V라 그랬어요. IMD 정상신호 몇이라고요? 12V라고. 게이트는 12V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5V로 스위칭 해준 거예요. 여기서 그냥 12V 들어오면 5V 도통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그냥 12V, 5V 바꿔주는 옵토커플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저항 잔뜩 달아서 낮춰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옵토커플러가 생각보다 소자가 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한 옵토커플러고요. 설명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LED 3개를 달아놨어요. 이거는 규정이기도 하지만 규정이 없는 게 있었나? 하여튼 규정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차량이 셧다운이 됐어요. 뭐 때문에 셧다운이 됐을까? IMD LED, BMS LED, BSPD LED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불이 들어와 있다 하면은 걔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한 LED 3개 다 달아놔 있고요. 아까 BSPD BSPD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켜줘야 되기 때문에 P-타입 모스펫 사용했습니다. 질문 진짜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BSPD인데요. 두 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당장 설계 시작할 거예요. BSPD의 규정 먼저 봅시다. 다른 분들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규정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BSPD라고 그냥 검색해서 쭉 이거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C 포뮬러 규정입니다. 이거 쭉 위에 다시 올려보면은 연료 장치와 스로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C 포뮬러 즉 엔진 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포뮬러 규정인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C 포뮬러에도 BSPD가 들어가네. 불쌍하다. 자 여기 말 나온 게 봅시다. SDC 셧다운 서킷이라고 써있죠. SDC인데 드라이버는 BMS, IMD, BSPD가 비활성화를 시킨 상황 제외하고 활성화할 수 없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레칭 들어간 거고 각각의 엔드 게이트 들어간 거예요. BOTS는 운전자가 못 켜요. 이거 발바닥보다 더 뒤에 있거든요. 페달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BOTS를 운전자가 활성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구적으로 지금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고. 끊고 BSPD를 봅시다. 자 여기 제 60조를 보면은 BSPD인데 BSPD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만큼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만큼 제 60조를 잘 외워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브레이크 시스템 플러서빌리티 디바이스인데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말이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히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하나하나 읽어보면 모터 제어기에 모터 컨트롤러예요. 양의 전류가 전달될 때 그리고 동시에 강한 제동을 할 때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엑셀이 밟혔을 때가 아니죠. 양의 전류가 실제로 전달될 때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 페달 두 개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엑셀 센서, 이거 각도 센서라고 그랬죠. 하나는 브레이크 센서라고 그랬죠. 근데 기준이 엑셀 센서가 밟혔을 때가 아니라 모터 제어기에 양의 전류가 전달될 때 프리차지도 다 되고 셧다운 서킷 정상이고 RTD 상태 다 돼서 실제로 양의 전류가 갔을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절대 그 규정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를 충족을 해야 돼요. 전류를 재야 돼요. 전류를 어떻게 재요? 홀 센서를 잽니다. 그래서 홀 센서에 실제 전류가 찍힐 때를 우리는 엑셀이 밟혔을 때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나중에 엑셀 센서에서 가져온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양의 전류가 전달될 때니까 실제 홀 센서를 통해서 모터 제어기에 그 지령이 전달될 때 대전류가 흐를 때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동시에 차량에 강한 제동을 할 때 이 강한 제동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브레이크 압력 센서 그겁니다. 그래서 홀 센서와 브레이크 압력 센서예요. 홀 센서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현재 차량에선 배터리팩 내부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파란색이 변경된 규정이거든요. 7번이 추가됐어요. 제동 시스템 상시 사용되는 센서들은 이 센서에는 홀 센서랑 브레이크 센서가 있겠죠. 축전지 박스 내에 존재할 수 없다가 추가가 있어요. 그럼 홀 센서 밖으로 빼야겠죠. 기존 홀 센서는 BMS를 위해 남겨둘 거고요. 홀 센서를 2개 사용하는 전략으로 갑시다.
그래서 홀 센서를 하나는 컨트롤러 박스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와야겠죠. 요거 그건 나중에 배선할 때 신경 쓰면 되고 아무튼 이게 추가가 됐더라고. 양의 전류 전달되고 강한 제동을 할 때 이 동시를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엔드 게이트 넣으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HV 릴레이가 개방되도록 에어예요. 이게 HV 릴레이가 에어가 개방되도록 하는 제어 타겟 시스템을 장착해야 된다. HV 릴레이가 개방되도록 하는 HV 릴레이 개방하는 얘가 뭐예요? 셧다운 서킷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풀어서 이 한 문장을 풀어서 만들어 봅시다. 홀 센서와 브레이크 센서가 동시에 값이 나올 때 셧다운 서킷이 작동돼야 된다. 회로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규정을.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그 SDC 보면은 엔드게이트 3개 출력 중 하나가 BSPD였죠. 그거를 여기서 구현을 한 겁니다. 이 회로는 관련 PCB가 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 독립형 회로로 구성돼야 된다. 이거 작년에 추가된 규정이에요. 작년에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PCB 따로 뜰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 PCB 담당자가 BSPD 담당자가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회로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제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회로로 다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자, 전류 제한. 아까 양의 전류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전류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여기 정해 줍니다. 공칭 축전지 전압 기준으로 5kW 초과의 전력이 모터로 전달. 5kW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 구동 전력 몇이에요? 120V 정도 되죠? 112V 정도 되죠? 5kW 5,000 나누기 112 하면은 전류값 나오겠죠. 그 전류값이 모터에 전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겠다 하면은 우리는 뭘 보면 될까요? 홀 센서에서 대충 5,000 나누기 120 하면은 100 하면은 대충 50A 정도 되죠. 예를 들면 50A를 해봅시다. 50A가 됐을 때 홀 센서가 몇 볼트 출력하는지 데이터시트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의 전력이 모터로 전달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우리 BSPD에서 기준이 되는 전류값 이퀄 홀 센서의 출력값 이거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게 1번이고 2번 60조 이게 60조예요. 60조 1항의 상황이 0.5초 이상 지속됐을 때 개방이에요. 자, 동시에라고만 적혀있죠. 근데 정확히는 얘랑 조합을 해보면은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0.5초 이상 밟혀야 돼요. 탁 밟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레이싱카 포뮬러 만들잖아요. 포뮬러는 양발 운전이 기본입니다. 한발 운전으로 못하게 아예 그 중간에 막혀 있어요. 양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밟힐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5초 이상 밟혔을 때만을 우린 센싱을 해줘야 돼요. 이걸 위한 비교기가 BSPD 신호 회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2조는 그렇고 3번 시스템의 이상 상태 감지 기능을 포함해서 차량을 개방해야 된다. 요거 사실 중요하게 안 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 시스템의 이상 상태 감지 기능이란 무엇이냐? 홀 센서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홀 센서는 브레이크 센서를 예를 들어 봅시다. 브레이크 센서는 안 밟혔을 때 0 출력하고 밟혔을 때 밟힌 압력에 비례해서 5V까지 출력한다 했었죠. 근데 이게 안 밟혀서 0V인지 브레이크 센서가 박살나서 혹은 선이 단선되어서 5V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그걸 포함하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브레이크 센서가 정상인데 안 밟혀서 저전압이 나오는 거다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위한 회로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3번. 이거를 이제 LV 전원에 대해서 LV 전원, 브레이크 센서, 압력 그리고 홀 센서 이 세 개에 대해서 3번을 다 적용을 해줘야 돼요. 4번 이것도 저번에 추가된 건데 압력 센서와 전류 센서의 신호등. 근데 사실 여기 힌트를 다 주죠. 말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여기서 힌트 줘요. 압력 센서 이거 제동을 할 때 강한 제동은 압력 센서로 우리 체킹하면 되고 양의 전류는 전류 센서로 체킹하면 된다. 힌트 주죠 사실. 그래서 압력 센서, 전류 센서, 신호소는 커넥터를 이용해서 각각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하지 말란 소리예요? 커넥터 하나로 다 뭉쳐서 그냥 푹 꼽지 말란 소리죠. 그래서 최소한 BSPD에는 커넥터가 3개는 있어야겠네요. 전력선, 신호선 하나, 센서선,
홀 센서 선 하나, 브레이크 센서 선 하나 이렇게. 그래서 커넥터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 4번에 추가가 돼 있고요. 2번 요거 때문에 지금 골치가 좀 아픈데, 자 바뀐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BSPD가 작동했어요. 셧다운 되겠죠. 작동 즉시 셧다운 돼야 됩니다. 셧다운 된 다음에 10초 동안 1회 상황이 해제된 상태가 유지되면, 즉 BMS가 해제됐다, 아니 BSPD가 해제됐다는 소리는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겠죠. 정상으로 돌아온 게 10초 동안 정상이 유지가 되면 구동 시스템을 회로가 스스로 재활성해야 된다. 회로가 되게 복잡해졌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셀리셋 버튼을 눌러줘야만, 외부에서 눌러줘야만 레칭이 풀리면서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로가 스스로 재활성할 수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사실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우리 대회 직전까지 작동이 여기 안 된다, 그리고 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한테 주의를 줘요. 절대 BSPD를 작동시키지 마, 이렇게 절대 두 개를 동시에 밟지 마 라고 얘기는 해야겠죠. 왜냐면 대회 중간에 한 번 삐끗해서 탁 밟아버리면은 그대로 우리 DNF입니다. Do not finish, 그냥 그 대회 끝. 그렇기 때문에 되게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현해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스스로 회로가 재활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요 56조가 셧다운 서킷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 셧다운 서킷에서 셀리셋 하듯이 그거에 맞춰서 그 재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근데 BSPD 회로 안에서 구현이 될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DC 회로에서 구현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BSPD 설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3번도 배선에 대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정기기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차를 가게 되면 크게 처음에 배터리 검사하겠죠. 배터리 검차하고, 배터리 검차가 통과가 됐을 때 기계 검차랑 전기 검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검차가 첫 번째예요. 통과된 다음에 전기 검차 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위험하게 진짜 엑셀 브레이크 동시에 밟아서 왕 시킬 수 없잖아요. 그거를 타당하게 입증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고안해 놓으라는 소리인데, 이거 여기 예시로 브레이크는 사실 밟으면 돼요. 브레이크 밟는 건 위험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얘예요. 5kW의 전력을 줬을 때 홀 센서에서 출력되는 어떤 선이 있겠죠. 그거 임의로 신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포트 하나 따서 그냥 제 생각에는 우리 TSMP 이런 것처럼 그냥 그 병렬로 신호선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의로 원하는 볼티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안해야 된다가 동그라미 3번이었고, 제동 상황 감지를 위해서는 브레이크 압력 센서를 반드시 사용하라, 다른 거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30바 미만의 값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그 30바를 찍을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 센서에서 몇 바, 바는 압력의 단위입니다. 몇 바 됐을 때 몇 볼트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데이터 시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30바 미만에서 켜지도록 감지하도록 설정하라 이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압에 관한 지령이에요. 그리고 표시등 장착하라 돼 있죠. 우리 LED 3개 달아줬는데 이렇게 규정으로 아예 규정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표시등을 장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6번이 원래 작년 IMD에서만 추가됐던 건데 BSPD에서도 또 추가가 됐어. LED가 리셋까지 레칭이 또 돼야 된대요. 근데 저는 이거 해석이 좀 어려운 게, 사실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고 그냥 딱 보자마자 아니 위에서는 회로가 스스로 재활성할 수 있다며, 그랬을 때는 그러면 점등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사실 이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더 천천히 읽어보고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LED에 대한 레칭 회로를 좀 추가해달라고 6번에서 명시하고 있고, 7번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홀 센서 외부로 빼야 된다 였습니다. 여기까지가 BSPD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잘 뭐라 했죠? 0.5초 이상 동시에 강한 전력, 요 세 가지 잘 기억해 봅시다. 회로로 가볼까요? 얘가 지금 이게 아닌데, 현재 BSPD 회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이뻐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서.
조금 이전에 보던 회로들이랑 조금 다르게 돼 있을 수 있는데 그라운드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다든지 자 보면은 커넥터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여기 아웃풋 4개 커넥터는 4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브레이크를 위한 애. 왜 2개짜리 쓰냐? 1개짜리 롤렉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개짜리 쓰고 하나 그냥 넌 커넥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센서를 위한 커넥터 하나, 엑셀 센서라고 제가 말하지만 홀 센서죠. 그래서 이거 이름 헷갈리지 않게 홀 센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 센서 커넥터 하나, 브레이크 센서 하나, 그리고 서플라이 파워 하나, 출력 줄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4개로 지금 커넥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봅시다. 소자부터 쭉 설명할게요. 이거 비교기, TLC 비교기고요. 이거 2개 같은 소자고 그 가변 저항입니다. 이거 엔드 게이트입니다. 이거 똑같은 얘랑 똑같은 비교기입니다. 얘 가변 저항이에요.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우리가 일정 그 수준 이상의 전압이 찍혔다 하면은 요 선을 따라서 안 이쁘죠? 이쁘게 쭉 피세요. 설계할 때 인 마이너스 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비교를 하겠죠. 비교의 대상은 뭐예요? 인 플러스 단이죠. 인 플러스 단은 저항의 한쪽 단위예요. 클럭와이즈, 카운트 클럭와이즈인데 보면은 5V 5V 파워 주인데 파워 5V 선이 여기 선이에요. 퓨징 하나 돼 있고 퓨즈 안 달아도 돼요. 5V 쭉 들어와서 입력됩니다.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변저항 써봤죠? 회로 실험 할 때 가변저항은 그 스크류가 있어서 그거 콕 해가지고 돌리는 값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애예요. 그래서 그 레인지는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출력을 그러면은 우리가 돌려주는 그 값에 따라서 저항값에 따라서 저항 분배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브레이크 센서가 1V 정도 출력할 때 BSPD가 작동했으면 좋겠어. 그걸 강한 제동이라 정의할래 우리는. 아니면 2V가 나왔을 때를 강한 제동으로 할래. 그거 어떻게 기준 잡는 거라고요? 요거 조정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전압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가변 저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우리가 원하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실험하면 돼요. 직접 살짝 밟아보고 그 상태에서 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동차 세팅. 그렇게 해서 가변 저항 달아서 인 플러스로 주게 되고 인 마이너스에 있는 얘랑 비교를 하게 돼요. 풀업도 달려있네요. 39K는 왜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풀업입니다. 이거 달려서 출력이 쭉 갑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이쪽 단은 지금 브레이크가 강한 제동이란 말 강한 제동을 센싱 해주는 구간이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볼까요? 요 위에는 따라와 보면은 엑셀이죠. 엑셀 신호가 쭉 와서 인 마이너스로 꽂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홀센서 어느 정도 홀센서 전압에서 우리가 이거를 강한 전류라고 정의할 것이냐 얘로 튜닝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다시피 5V 들어와서 이거 출력되는데 출력 전압을 가변 저항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교기는 지금 두 단이 있기 때문에 입력 포트가 2개이기 때문에 한쪽은 브레이크의 강함, 한쪽은 전류의 강함을 센싱해주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 통과가 됐어. 그래서 강한 제동이 왔을 때 출력되고 강한 전류가 흐를 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엔드 게이트로 묶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아까 말한 동시라는 애를 처리해주는 소자겠죠. 왜 핀 4개짜리 썼냐? 게이트 4개짜리 쓸데없이 맞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핀 사용한 겁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SN74 이거 TI 거 제일 흔한 거 그냥 갖다 써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요거 SND 타입으로 바꾸십시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소자로 바꾸시고 엔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A, B 둘 다 하이일 때 출력이 돼요. 근데 아까 하나 더 있었죠. 0.5초를 구현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강한 거 들어오면은 아주 잠깐의 순간이라도 하이가 출력이 되잖아요. 0.5초 이상 지속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RC가 돼 있습니다. 이거 RC 타임 계산해봐요. 5.1K 곱하기 100마이크로 하면은 0.5예요. 0.51입니다. 그래서
요 출력이 이 출력은 언제 나와요? 두 개가 동시에 밟혔을 때. 이 동시에 밟혀서 이 RC 타이머를 0.5초 이상 충전을 시키면 0.51초 이상 충전이 됐을 때 인 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요 아웃 레퍼런스는 요 인 플러스 레퍼런스는 또 가변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줘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즉 여기에 있는 인 마이너스 단은 0.5초 동안 쭉 충전이 되겠죠. RC 그 그래프에 맞춰서 쭉 충전이 될 거고 그 충전이 다 0.5초 이상 0.51이니까 0.51초가 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전압과 그때의 전압을 비교를 해서 여기에 있는 전압으로 해서 마지막 비교기에서 출력이 나가서 그 출력이 이제 BSPD 펄트 신호가 되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네. 이해돼요? 즉 우리가 정상일 때 하이라고 했죠. 인 마이너스 연결을 해줬어요. 인 플러스에다가 기준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 마이너스가 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인 마이너스가 이 아래에 있는 상황이 정상 상황이죠. 0.5초 이하로 밟힌 상황이죠. 그래서 아예 안 찍히거나 올라가는 중. 이때는 인 마이너스가 인 플러스보다 전압이 낮으니까 하이를 출력합니다. 올라가는 순간 로우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정상을 하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 플러스랑 마이너스 바꾸면은 반대가 되겠죠. 이해 가요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BSPD.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거랑 이제 플러스 이런 그 노이즈 제거해주는 캐패시터 그냥 쭉 달아놓는 거고 이거는 그냥 센서의 입력단 쪽에다가 하나씩 달아둔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보수적인 옵셔널이에요. 다만 이런 풀업, 풀다운 39K로 돼 있는데 39K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이거의 최초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십시오. 이거 사실 계산 안 해도 되고 그냥 10K 쓰세요. 풀다운 풀업은 다 10K 정도 쓰면은 무리 없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자에 대한 거 풀다운 잘 해주시고 이런 애들도 아마 얘가 풀다운이 지금 빠져 있을 거예요.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잘 체크해서 새로 설계해 봅시다. 여기까지 BSPD. 잠깐만 왜 자료 만들어 놓고 회로도 키고 있네. 자 그래서 LV 그리드의 마지막인 BSPD까지 설명 끝났고요. 자 뭐뭐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SDC, RTD, 트살, BSPD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분업을 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설계에서 빠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설계를 검토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가려고 합니다. 추가로 올해 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팀장회의 때 다른 팀 보니까 차 그 껍데기 그 카울에다가 만든 사람 이름을 적더라고.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여한 팀원들 이름 쫙 made by 해서 쭉 적혀 있는데 그거 우리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하나씩 룰을 드리고 그 룰을 수행해서 대회까지 잘 참여하시면은 아마 이름이 적히실 것 같아요. 팀장회의 결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회로에 대한 설명이고 요 다음에는 이제 회의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LV 보드에 대한 컨셉을 좀 일단 생각나는 거 3개 가져왔고 회의를 할 건데 잠깐 쉬었다 갑시다.